네, 그게 가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이제 정치 이야기로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진표가 짜진 지역 총선 판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주 개판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민주당의 경선 자체가 아주 짜여진 판에서 자기들끼리 될 놈 되게 만들고 안 될 놈 떨어뜨린 판이다. 이렇게 세게 좀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정당의 공천 과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과정보다 가장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했어요. 네, 그래서 공정한 거에 대한 의심의 여지, 오염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정당의 존립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러 곳에서 그 여론조사로 경선을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 말 들으면 구매자, 발주자, 생산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되게 만들려면 그 여론조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10번이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겼던 사람이 그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그런 게 들어보면 그 팬덤이나 굉장히 고도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듣고 있잖아, 이걸. 근데 내가 심정적으로 이 사람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3분, 4분 넘어가면 이거 끊거든, 그냥. 한 5분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경선 방식이 굉장히 공정한가 물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참 위험한 얘기이긴 하지만 모든 정당의 경선 과정에 지금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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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검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표가 안 된다. 사후에. 그래서 발표를 해버리면 그냥 노 데이터를 없애버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것들이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증거를 가질 수가 없고, 가질 수도 기술적으로. 없고,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할 그래서 좀 전에 자백을 우리 하지 않으면 박선임 기자, 박 네. 대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 정당에서 몇몇의 소수인들이 작당 모의를 하면 누군가를 공천을 줄 수도 있고 누구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개연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저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이제 거죠. 뭐 중앙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2번이나 지금 기회를 줬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이미 뭐 다 짜여진 판 아니었겠습니까? 조수진 그 분도 지금 다시 뭐 변호를 뭐 그쪽 사람들이 해줬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공천장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박용진 씨를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럴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래요. 아니 왜 강북을 네.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말입니다. 투표를 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씨는 왜 이재명 아저씨한테 그렇게 찍혀가지고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저번에 그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조금 세게 비판해서 그런가요? 뭐. 아니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네. 양문석 씨 논란이 불거졌을 네, 네. 때 자기 욕도 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기 욕한 사람들 다 공천 떨어뜨려 버렸잖아. 그렇죠. 이중적인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욕하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욕한 양문석 씨는 대통령 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귀를 열어야지 지도자가. 그렇게 해놓고 공천 줘놓고 자기 욕한 사람, 그동안 자기 욕한 사람들은 싸그리 다 칼질해버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기자를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불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나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 그래서 이번 공천으로 더 그렇게 생각이 오히려 드는 더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거고요. 네. 윤석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뭐 주저앉은 상관없죠. 그 SNL에 예전에 뭐 들어가지고 뭐 풍자는 권리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해서 했죠. SNL에서는 엄청나게 막 풍자하고 있잖아요. 뭐 이틀막 사건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있다 하더라도 재밌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윤석열의 잘못이 좀 가려져요? 묻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건 제가 민주당의 어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네, 죄송하지만. 어떤 얘기로 하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우후죽순 이제 비례정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 뭐 조국 혁신당 맞죠? 맞아요. 굉장히 지금 퍼센테이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제 그러니까 뭐 생각에는 얼굴 때문인 것 같아요. 조국 씨 봤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 조국 씨하고 악수를 했는데 네. 손이 굉장히 여성스럽다는 거. 와, 왠지 주먹을 줬는데 예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주먹이 저는 이렇게 저는 조국 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울 강남 좌파들처럼 네네. 그래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술 담배 잘 안 하고 술을 그런 잘 사람들 드시는 것 같던데. 모르겠으니까 네. 술만 드시고 안주를 안 안주를 드시나 안 보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얼굴만 딱 봐도 처음에는 그냥 별로였거든요. 근데 자주 불안경을 보고 한동훈 씨 나오고 조국님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와 아니, 잘생기긴 한동훈은 했구나. 한동훈 씨고 왜 조국은 님입니까? 그 내면에 이렇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한동훈 그리고 조국 저 다 가까이에서 네, 기자회견도 해보고 보셨다면서요. 했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게요? 잘생겼다고는 안 하시네요. 뭐 이제 조국 같이 전형적 미남형 스타일은 아니지만 고운 스타일이다. 외형이? 네, 외형이? 외형. 그분도 술을 안 마신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윤석열 밑에서 박 기자님도 고와지고 싶으면 술을 끊으세요. 충분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NF라고 했나요? SF라고? 좀 안 맞는 느낌이 상당히 있어요. 오빠요. 결론이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정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테이너기 때문에 자꾸 그 나와요. 대중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 맞아요. 정서 이게 결국에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한번 딱 이미지가 심어지면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맞아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그게 정치인들이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사람들은 계속 미디어를 통해 접촉하는데 머리 안 빗고 나오고 뒤에 눌려 있고 그러면 안 그러면 되지. 싫죠. 그냥 그러면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없었어요. 약간 그 사람의 그 모든 평판이나 뭐 이런 게 한 번에 딱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정치인들은 사실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과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하나의 내면적 콘텐츠인데 그것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고 계속 국민들한테 실망감만 주는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걸 잘 포장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말씀.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저 사람 맨날 이재명 대표 욕만 하고 민주당 욕만 하지 자기가 무슨 정치를 사실은 집권 여당이면 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씨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방어를 한다라기보다는 변명을 해준다기보다는 자꾸 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뭐 이런 특검법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양반들도 그 대척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니 당연히 하죠.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한 것도 이해 충돌이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나왔네요. TV에. 한동훈님이 나왔네요. 아니 제가 그 취재 현장을 갔는데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는 경기장 앞에 갔는데 그 서울에서 오신 팬덤 분들인가 봐요.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시더니 왜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냐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 말씀을 듣고 헤어스타일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아, 네.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한동훈 또 조국 이분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오신 타집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 또 조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동훈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망할 거라 그러고 한동훈이랑 윤석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국이랑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사실. 공통점은 뭐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망하는 걸로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철학이 없이는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금 조국 씨는 자기 한풀이를 위해서 지금 정당까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탄 뭐 그런 이야기. 아니 이제 방탄보다도 네. 결국엔 윤석열 특검하고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한동훈 특검하기 위해서 네. 김건희 특검하기 위해서 내가 당한 만큼 너희들도 당해봐 이거거든. 복수열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이거거든. 그러면 네.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한동훈은 민주당 집단은 다 범죄 집단. 그냥 양극단에서 서로 극복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갭이 좁아질래야 좁아질 수가 없어요. 평행선이에요. 그냥 평행선.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장에 경기는 어렵고 지금 엊그저께 탄 택시기사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고 삼겹살집 사장님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국민들은 뭐냐고. 죄 없는 국민들은. 저 사람들 쌈박질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하나의 정당이라는 공기를
사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해방구로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덕춘 님이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정당이라는 거는 개모임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진짜 어떤 목적의식을 철저하게 사적인 목적의식에 심취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좀 저는 그러니까 공기라고 매우 표현을 하면 잘못됐죠. 그렇지만 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모임 이제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또 그게 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금 사적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요. 그 뭐. 어디시죠? 민주당 공천 받으신 분 전주? 아직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안건을 전주 못 의뢰 내서 이성윤. 하셨죠. 네. 네. 헌법재판소 이전은 시키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셨어요? 네.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파편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갑자기 뭐냐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요. 그 정권 심판과 지역 발전이 전라북도에서 이게 양립될 수 있는 문제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해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어려워요. 네. 특히 뭐 현 정권 들어가지고 잼버리드의 무산이라든지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네. 제대로. 그런데 가장 정권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전주을에 공천을 줬어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는 민주당의 최선봉에 세우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드리든지 서울 지역구를 드리든지 그래야 맞다. 왜 전라북도는 지역 현안 가지고도 현 정부에다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또 현 정부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나마 젤로 못 사는 전라북도에다가 이런 상징적인 분을 공천을 줘가지고 전라북도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척점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더 미움을 받겠네요. 한 번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게 이것은 그냥 미운 올 거죠. 워 나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여기에서 이성윤 씨가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3년 뒤에 정권을 찾아온다면 네. 정말 큰 네. 로또 당첨 아니 이상의 근데 정도 할 수 있지. 문제는 뭐냐면요. 그 4년 전에 저희가 썼던 기사를 봤더니 그때는 힘 있는 집권 여당에 여러분들이 몰표를 주셔야 집권 여당이 그때 문재인 정권 때였잖아요. 전북 지역이 발전합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뭘 이야기하냐면 힘 있는 야당을 만들어줘야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불성설. 그러니까 여야가 사실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는. 그들은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국회의원 빠지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지금 정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이야기들을 어느 누구도 이 전주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두 가지 종류라고 종북좌파와 친일파. 제가 친일파가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다.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소통의 통로가 필요한 거고 그 이 전주에 이런 분이 내리고 오게 한 이재명과 그 민주당은 전라북도를 그냥 새로 보는 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거를 두둔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정권을 심판을 해야지만이 음.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성윤 씨가 전주 의뢰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치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거냐 아니면 이성윤을 포기하고 정치적 카타르시스보다 지역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뭔가 실리적인 측면을 취할 거냐 그 이거에 선택은 대한 이제 선택을 전주 유권자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거고.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를 편파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인데 이런 목소리 저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고상진님께서는 굉장히 그 해당 행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으시다. 아니 저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비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해야죠. 네, 네. 저 전주 일단- 오래 살지도 않는데도 그 전주 후보자분들이 어떻게 막 열심히 하셨는지를 좀 봤고 이야기도 나눠봤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열받겠다 열까지 진짜. 받았어요.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민주당은?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연관지어서 과연 이런 분들이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어차피 뭐 굉장히 이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지역 정치력 확보를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확보가 될 것 같은가요? 지금 21대에 비해서? 사탕 먹고 있는데. 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깨물면서 하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지역 그런 정치력. 정치인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정치력 확보 위해서는 전후 좌우 안 살피는 그런 분들이 세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위해서 가서 국회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몇 분은 이번에 경선 자체에서도 컷오프가 됐어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한 30% 내외 정도 물갈이를 했잖아요. 그냥 물갈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는 것을 보면 물갈이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낙하산 한 명 빼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정치 또 호남에서 일고 있는 어떤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 이런 것들이 그냥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해가지고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 지역 정치력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는 근데 이번에도 놓쳤다. 사실은 정동영 후보라든지 네. 이춘석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5선, 4선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그리고 또 3선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김윤덕 후보라든지 한병도 후보라든지 안호영 후보라든지. 근데 이제 선수가 쌓였는데 과연 선수가 쌓인다라고 해서 지역 정치력이 확보가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의 문제는 조금 저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크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초선이면서도 존재감 있는 아, 그럼요. 사람들은 센 분들 분명히 많았잖아요. 네. 있거든요. 근데 초선일 때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선수가 쌓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은 내면적인 어떤 DNA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막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막말해요. 어딜 가나. 근데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했던 사람들은 선수가 쌓여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떤 선수 게 쌓이면 뭐 정치력일까요? 이제 뒷방으로 이제 자꾸 그렇다면서요? 국회 맨 앞은 초선들이 앉는다면서요? 네. 뒤로 간다면서요? 네. 선수 쌓일수록. 초선들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해야 되니까 상대당 뭐 발언하고 하면 근데 이제 지역의 정치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말을 험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현안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뭐 정치권 현 의원들에 대한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위기에 놓이면은 또 하나같이 뭉치잖아요. 네. 열석 지켜낸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본인들의 의석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현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정권과의 다툼 싸움에 있어서의 최선방에 서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전주에 계신 또 여러분들은 야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냐 국가 전체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또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권을 탈출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거는 굉장히 아전인수격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두 가지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느냐에 그래요. 대한 문제예요. 우리 쪽에 더 많이 가져오고 더 유리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은 결국 이게 정치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회의원의 권능이 아니다라고 해서 차치할 일은 아니고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 안에 균형 발전이란 헌법적 가치를 당연히 우리는 더 많이 요구를 해야죠. 네네. 우리 지역은 더 못 사는 지역이기 네네. 때문에 더 많이 요구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기본이고 이것을 초월해서 중앙 정치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참 우리 도민들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정말 속 시원히 얘기하는구나 이런 어떤 의정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그런 적은 없었죠. 없었죠. 뭐 앞으로도 뭐 있을까? 전 그래서 항상 4년마다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번에는 이분이 이제 3선이니까 재선이니까 더 한 번 더 힘을 이렇게 실어주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놓는 그런 공약들 이런 게 지금 현 정권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현 정권을 좀 비판하는 거에만 지역을 좀 살리는 건 좀 뒷전이고 그리고 또 현 정권을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만 공천을 자꾸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선출직에 도전해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 정서하고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공약을 따져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상 공약은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미치지도 않고 차이도 네. 별로 크게 전혀 없고. 미치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 간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후보가 반칙을 한다. 그러면 저 후보가 반칙하고 있어요 라고 당대표 심판이 좀 바로잡아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반칙하면 당신은 더 큰 반칙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겨.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신 것 같은데 방금. 아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네. 목적 지향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결국엔 큰 틀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작은 일면의 불만, 불평 그런 있을 수 거는 이제 있지만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그냥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 하실 거라고 개인적인 저는 명분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해당 행위는 아닌 거네요. 아 그럼요. 네. 민주당을 위한 말씀이셨고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고상진님 앞으로 4년 동안 또 준비하셔야죠. 4년 돌이켜 보니까 4년은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빨라요. 그것을 얼마만큼 제가 알차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저의 이제 몫이고 금방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년 전이나 4년 후나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열정을 식지 않는 거 그것은 계속 워밍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정을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우리 익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 총선에 나오실 때 이제 슬로건이 바뀌시겠어요. 젊은 모습, 청년 고상진 아니라 이제 맨 처음에 중장년, 젊은 고수였어요. 젊은 고수. 젊은 고수. 40대 초반이었죠. 네. 그다음에 40대 중반에 젊은 머슴. 모습. 머슴에서 젊은 이번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젊음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젊어서 좋다, 새로워서 더 좋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제일 젊어요. 젊긴 젊었어요. 제일 젊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선출직에 도전하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많이 높아졌다. 초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을 대변하고 젊은 층과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자꾸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 장유미는 사주팔자 15명 정치인 사주도 보고 네. MBTI도 보고 네, 대화도 나누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떤 거 느꼈어요 이제? 오. 오늘 번외편으로 이제 시즌 1은 마지막인데 네. 시즌 2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 정치인들 인터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15분 다 좋은 사람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냐에 대한 게 저는 가장 큰 이제 문제구나. 선택은 그걸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걸 그 15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뭔가 어떤 직업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쟁취하려면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누구 뽑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좀 선이 딱 섰어요. 오히려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됐네요. 네, 이번 방송이. 이번에 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한테 이제 좀 어떤 기준이 저는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좋았거든요. 정치인은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관리 잘해야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그런 데이터를 딱 모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계획은 뭐예요? 시즌 2 하면 할 거예요? 해야죠. 피디님을 뭐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 지금까지 이제 벌써 20년이에요, 저 기자 생활이. 벌써? 네. 아이고, 명탈 됐는데. 20년째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전에 모습과는 다른 어떤 기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더 정치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납고 제가 만약 국회나 청와대, 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라면 그쪽 기득권이랑 싸우는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역할이 이 전라북도의 기득권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번 열심히 싸우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한번 타파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기자의 어떤 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올해부터. 그래서 시즌 2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즌 2 날 것으로 민주당 까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을 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4.10 총선 앞두고 진행했던 이제 우리 사주팔자였습니다. 네. 이제 제발 시즌 2로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면서요. 오늘 이 번외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